안녕하세요. 저는 75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손자 가여운 민수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죠. 여러분, 며느리가 갑자기 평생 살아온 집을 아무 상의 없이 팔아버렸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5살 손자 민수와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의 차가운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경찰이 와서 밝혀진 진실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전세 사기범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 아들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여자와의 새 출발을 위해 제 집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아직 어린 손자까지 저에게 떠넘기고 말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저와 5살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아들에게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햇살이 스며든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는 손자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었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밥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눌러가며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야, 엄마 아빠가 바쁘시니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싸줄게. 할머니는 5살 손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로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민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아들이 퇴근길에 들러 안부라도 묻곤 했었는데 요즘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아침마다 민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혼자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우리 민수만 잘 기다리면 돼.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최근 더욱 심해졌고 아들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손자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할머니와 손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네요.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혼자 남겨진 지금은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5살 민수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가끔씩 현관문을 바라보곤 했죠.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을 할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머니가 민수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며느리라는 글자가 떠올랐을 때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던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거든요. 여보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치레도 건성으로 하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할머니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집 정리하세요. 제가 팔아버렸거든요. 며느리의 말은 마치 날벼락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말이에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이요. 제가 부동산에 맡겨서 팔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죠.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며느리가 멋대로 팔았다니요. 너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을?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권리요? 당신 아들이 벌인 짓 당신이 책임지셔야죠. 저는 더 이상 이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은 마치 칼로 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건지, 왜 갑자기 집을 팔았다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손자는? 할머니는 5살 손자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민수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상한 표정을 보고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 아파? 순진한 손자의 물음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손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평생 살아온 집을 팔았다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죠. 민호야, 내 아내가 방금 전화했는데 우리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할머니에게는 불안함을 더욱 키웠죠. 민호야, 대답 좀 해봐. 엄마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는 순간 뒷배경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웠죠. 분명히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더 젊고 더 경쾌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빨리 와. 집 계약 마저 해야지. 그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을 때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아들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집 계약이라는 말까지. 민호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니? 그 여자는 또 누구고? 할머니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당황한 듯 더듬거리기만 했어요. 엄마, 이거는... 아니야.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아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명은 무슨? 지금 당장 집에 와서 설명해.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며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무서워. 왜 큰 소리내? 5살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도 손자 앞에서는 침착해야 했거든요.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가 잠깐 놀란 거야.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아들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 며느리가 집을 팔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걸 자신과 손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까지.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온종일 불안에 떨며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민수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할머니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답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전화벨이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어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겠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죠.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왜 집을 팔았는지 다 말해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강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죠. 그래서 집을 팔았다는 거니? 새 아파트 전세금이 필요해서. 미안해, 엄마.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의 집까지 팔아서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하다니요. 그럼 우리 민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5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가 좀 봐줄 수 없을까? 나도 새 출발을 해야 하거든.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아들을 내 엄마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예전부터 아내와는 맞지 않았거든.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럼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왜 바람을 피워? 그리고 왜 내 아들까지 버리려고 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뒷배경에서 또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부동산 아저씨가 와 있어. 빨리 와서 서류 확인해야 돼. 할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여자와 동거하면서 할머니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며느리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민수까지 할머니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손절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죠.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다른 여자와의 새 출발을 위해 팔아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모든 책임을 할머니에게 떠넘기고 자신만 빠져나가려 했던 거죠. 5살 민수까지 할머니에게 맡기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손자가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민수가 다가와서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침부터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바람에 점심을 차려주는 것도 깜빡했네요.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거든요. 우리 민수 배고프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민수를 안아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집을 팔았다면 정말로 나가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점심을 차려주면서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 명의였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거쳐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아들이 팔 권리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아무 상의 없이 팔 수 있단 말인가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 민수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제 엄마는 오지 않을 거라고, 아빠도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5살 아이에게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거든요. 민수야, 엄마는 조금 늦을 것 같아. 그동안 할머니가 계속 함께 있을게. 할머니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밥을 먹었어요. 순진한 아이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바람난 아들이 다른 여자와 쓰기 위해 팔아먹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이웃집에 잠시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을 불법으로 팔았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았죠. 할머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민수를 데려와 저녁을 먹이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죠. 다음 날 오전 할머니가 민수와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현관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죠.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민수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경찰서에 신고했다면서? 아들이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신고했다. 내 집을 멋대로 판 것 때문에 말이야.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죠. 옆에 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해결할 일을 왜 경찰까지 불러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았겠니? 아들이 다가와서 할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이제 와서 취소하기 어려워.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자와 헤어져. 그리고 우리 민수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해.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혼할 거고 민수는 어머니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죠. 민수는 어른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며 할머니 뒤에 꼭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 하나 때문에 경찰까지 부르는 게 맞아? 아들이 다시 물었을 때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집 하나가 아니야. 너희한테는 그냥 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평생의 추억이고 가족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거든. 할머니는 민수를 꼭 끌어안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집을 바람 피워서 얻은 여자와 쓰려고 팔았다니.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어요. 시간 없어요. 오늘까지 서류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팔 생각만 하고 있다니요. 할머니는 민수를 더욱 꼭 안아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신고 접수된 건으로 왔습니다. 상황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분들이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제 허락 없이 집을 팔았어요. 할머니가 경찰관에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아들에게 집 소유권 관련 서류를 요청했어요. 아들은 당황하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 이 집은 민호 씨 명의가 맞네요. 매매 계약서도 가져오셨나요? 경찰관의 요청에 며느리가 서둘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는데 경찰관의 말에 할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경찰관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근처 집값이 보통 5억 정도인데 여기는 10억으로 되어 있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계속 질문했죠. 그리고 매수인이 전세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매매 계약인가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하지만 경찰관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전세 사기와 관련된 건 아니죠? 요즘 이런 수법이 많거든요. 할머니는 전세 사기가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경찰관의 표정을 보니 심각한 일인 것 같았어요. 전세 사기가 뭐예요? 할머니가 물어보자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죠.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도망가는 사기입니다. 피해자는 전세금을 잃게 되죠. 그 순간 아들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갈게. 나중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 하지만 경찰관이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이 계약서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정당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매수인 최근에 전세 사기로 수배 중인 인물이네요. 그리고 이 계약서의 조건들이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과 일치합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호 씨, 며느리분, 일단 서에 함께 가셔서 자세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집이 큰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려간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무릎에 앉힌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 아드님과 며느님이 전세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10여 건의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죠. 그럼 우리 민호가 정말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경찰관이 안타깝게 대답했어요.
네,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아드님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집이 민호 명의라면 가압류가 붙어서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저와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의 절망적인 질문에 경찰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법원의 가압류 딱지가 붙었죠. 할머니는 민수를 안고 울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문득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던 이상한 서류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라고 말씀하시며 보관하라고 했던 봉투였죠. 할머니는 서둘러 그 봉투를 찾아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집의 등기부등본과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편지도 함께 있었죠. 여보, 민호가 언젠가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뒀소. 이 집은 우리 명의로 되어 있고 민호는 모르는 곳이니 안전할 거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그곳에서 사시오. 내 먼저 가서 미안하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예견하고 준비해뒀다니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이 할머니와 남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전혀 모르는 곳이었죠. 민수야, 할머니랑 새로운 집에 가서 살까? 할머니가 민수에게 물어보자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 새 집이 좋을까? 민수의 밝은 대답에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간단한 짐만 챙겨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해뒀는지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민수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할머니는 민수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이 마치 악몽 같았어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전세 사기범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며느리까지 공범이었다는 사실까지.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비해준 선물이었어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는 단층 집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공기도 좋았죠. 민수가 뛰어놀기에는 서울의 아파트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다음 날 오후 할머니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민호 씨 어머님이세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어요. 네, 맞습니다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상대방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박철수라고 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연락드렸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저희가 연락드린 이유는 박철수 씨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박철수 씨가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질러진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할머니의 고백에 박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들이 집을 팔겠다고 했던 일, 며느리가 차갑게 통보했던 일, 그리고 결국 가압류로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일까지.
저도 제 아들에게 속았어요. 평생 살던 집을 잃고 5살 손자와 함께 이곳으로 피난 온 신세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박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해자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피해자였던 거죠.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그 아들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정말 마음 깊이 사과드려요. 그리고 손자만큼은 절대 그런 사람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맑은 시골 공기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부모의 죄와는 상관없이 이 아이만큼은 바르고 착하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하며 말이죠. 시골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닭장에서 달걀을 가져오고 마당에서 민수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심은 상추가 이렇게 컸어. 민수가 텃밭에서 뛰어와 할머니에게 작은 상추잎을 보여주었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잘 키웠구나. 오늘 저녁에 이걸로 쌈 싸 먹을까?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이의 밝은 모습이었죠. 서울에 있을 때는 늘 어른들의 다툼과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민수가 이곳에서는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본래의 천진난만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와 민수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경계하던 이웃들도 할머니의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 우리 민수 어린이집 보내실 거죠? 마을에 작은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마을 이장 할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민수는 마을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했지만 곧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민이랑 같이 미끄럼틀 탔어. 그리고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칭찬해줬어. 저녁 시간이면 할머니와 민수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가끔씩 민수가 부모를 그리워하며 물어볼 때면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엄마 아빠는 지금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가 우리 민수를 잘 돌봐줄게.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틈틈이 마을 일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정 모임에 나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지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시네. 도시에서 오셨는데도 시골 생활을 금방 적응하시고, 이웃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민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아이가 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머니 자신부터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민수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미리 준비해 주신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시골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이 왔다고 연락을 받고 가보니 법원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민사재판 결과 통지서라고 적힌 제목을 보고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재판 결과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해 배상금도 엄청난 액수로 확정되었더군요. 우리 민수 아빠가 감옥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도 그래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할머니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슬퍼? 할머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5살인 아이에게 부모가 감옥에 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민수야, 엄마 아빠가 잘못한 일 때문에 좀 더 오래 집에 못 올 것 같아. 할머니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민수가 순진하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랑 계속 여기서 살자. 이곳이 우리 집이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나는 여기가 더 좋아. 친구들도 많고 닭도 있고 텃밭도 있잖아. 아이의 밝은 반응에 할머니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이곳이 이미 진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도시의 복잡한 생활보다 시골의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이에게 훨씬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마을 이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김할머니, 혹시 민수 호적 문제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장님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민수의 양육권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부모가 모두 수감된 상황이니까 할머니께서 후견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장님이 조언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민수의 보호자가 되어서 아이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수가 잠든 후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 손자 키우는 일이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이 마련해 주신 이 집에서 민수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시골 밤의 고요함이 흘러들어왔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할머니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수가 부모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빛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며 민수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아이 부모가 현재 복역 중이라서 제가 후견인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상황의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민수를 잘 돌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학식 날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민수는 할머니와 단둘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신나. 담임 선생님은 젊고 친절한 여선생님이었어요. 민수야, 안녕.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공부하자.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자 민수는 금세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밝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아이였거든요. 담임 선생님도 학부모 상담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민수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네요. 할머니께서 잘 키우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풀이 죽어 있더군요. 할머니,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학교에 안 와? 하고 물어봤어. 할머니는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민수야, 엄마 아빠는 지금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민수의 엄마이자 아빠 역할을 다 할게.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겼어요. 시간이 더 흘러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통지서가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평온하게 지내왔는데 아들이 돌아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더군요. 할머니, 이 편지가 뭐야? 민수가 우편물을 보며 물어봤어요.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나이가 된 민수였죠. 할머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민수야, 아빠가 곧 돌아올 것 같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수는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빠가 돌아와도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거지? 민수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가 집이야. 아빠가 와도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할머니는 민수를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안정된 생활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민수는 할머니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출소를 앞둔 아들 민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3년 동안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나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참회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내용, 그리고 출소 후에는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들이 쓰여 있었죠.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편지 누가 보낸 거야?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보낸 편지야. 아빠가 민수에게 안부를 묻고 있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민수의 질문에 할머니는 편지의 내용 중 좋은 부분만 골라서 들려주었어요. 아빠가 민수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네. 그리고 할머니께 고맙다고도 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특별히 큰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할머니의 상황을 알고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할머니,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민수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할머니와 민수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민수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건전한 가치관을 배워나갔어요. 민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예배 후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민수를 정말 잘 키우고 계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출소하면 또 다른 도전이 있을 텐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사님,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민수예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까 봐서요. 할머니의 걱정에 목사님이 따뜻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라서 마음이 단단할 거예요. 신앙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 무렵 학교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민수가 학급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민수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책임감도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회장 됐어. 선생님이 할머니께서 잘 가르치셨다고 하시더라.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훌륭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바른 길로 가도록 잘 이끌어 주세요. 할머니의 마음에는 민수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출소를 며칠 앞둔 민호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출소하면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수와 함께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민호에게 답장을 써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펜을 들고 편지지에 마음을 담아 적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 하지만 이곳에는 올 수 없어. 너와 며느리가 저지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꿈을 잃었단다.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십수년을 아껴가며 산 사람들,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준비했던 부모들, 노후를 위해 모은 전 재산을 잃은 노인들까지. 할머니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분들의 고통은 내가 감옥에서 3년 살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셔야 해.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편안하게 새 출발을 한다? 그게 맞는 일이니? 할머니의 편지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며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편지 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숙제를 했어요. 며칠 후 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 하지만 나도 새 출발할 권리가 있지 않아? 민수는 내 아들이야.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권리보다 피해자들의 아픔이 더 크다. 그리고 민수는 이제 내가 키우고 있어. 며느리는 어떻게 됐니? 할머니가 물어보자 민호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연락이 끊어졌어. 출소 후에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며느리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 남게 된 아들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됐다면 피해자들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언제 와? 할머니는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민수야, 아빠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아빠가 저지른 일이 너무 커서 피해받은 분들이 많거든. 그럼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민수의 질문에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거든.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좋아, 할머니. 나도 여기가 더 좋아. 민수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민수는 할머니를 도우며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토마토 정말 빨갛게 익었네. 민수가 신나게 외치며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 민호는 출소 후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배상금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다행스러우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아빠 소식 들었어? 민수가 가끔씩 물어볼 때마다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서 잘못한 일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민수를 위해서 더욱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상황이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우리 민수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 나쁜 사람들을 잡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 말이야.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부모의 죄를 보며 자란 아이가 오히려 정의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니요.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가 끝까지 응원해 줄게. 할머니도 민수를 위해서 더 강해질 거야.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거야. 아이의 당찬 말에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민수를 무척 아껴주셨어요. 이 아이 참 기특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다니. 할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민수를 자신의 손자처럼 여기며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와 민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저기 가장 밝은 별이 할아버지야? 민수가 손가락으로 별을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할머니는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당신이 미리 준비해 주신 이 집에서 민수가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키워내겠다고 말이에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할머니가 강해지시는 만큼 나도 더 씩씩해질 거야. 민수의 순수하면서도 의젓한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할머니와 민수는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위해 더욱 강해졌고 민수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며 언젠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이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이의 미래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